자, 오늘의 정찰 토픽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이 외국 가자 김어준이 대통령이 된 것 같아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 자, 지금 뭐 오늘 또 이집트 갔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재명이 해외로 나가고 나서 외국 출장을 가고 나서 역대 대통령 최초로 뭐 역대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역대 대통령 최초로 유튜브에 문재인이 데뷔를 해서 그 이재명 없는 사이에 뭐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고 했죠. 그것도 그 김어준 방송국에서 제작까지 하고 그것이 김어준에게 위탁을 하는 의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공교롭게도 이제 이재명이 없는 상황이고, 물론 뭐 이재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때 김어준 토크 콘서트에 또 참석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문재인도 김어준의 휘하에 들어갔다, 영향권에 포함됐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유튜버에 거기 몸을 의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정청래가 지난 6일에 제주도에서 조선의원 모임 더민초 워커숍 강연 더민초는 친명계죠. 친명계 초선들이 모인데 그 워커숍 강연에서 한 말이 이재명이 지금 부재 중인 상황에서 알려졌죠. 정청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딴지일보, 김어준의 딴지일보는 민심을 보는 척도이자 바로미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자기가 그 해당 김어준 그 커뮤니티에 10년간 1,500회 평균 이틀 한 번씩 글을 썼다, 이렇게 뭐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딴지일보가 여론의 민심을 보는 척도인가, 딴지일보가 민심을 보는 척도인가, 그런 그 논란을 또 일으켰고, 이재명이 없을 때 그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김병기가 추진하는 김병기도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추진하는 것이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김어준 뉴스공장에 가서 자기가 이제 스피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없는 상태에서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제 항명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는 또 김어준 방송에 가서 시시콜콜 마치 1억이라도 하던 그런 방송들을 했죠. 그리고 검사징계법 발의하겠다, 국정조사에 이은 특검 추진하겠다, 이런 그 계획을 소상히 보고를 하는, 김어준에게 보고를 하는,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김어준에게 보고를 하는, 이재명은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없으니까 김어준이 거의 뭐 대통령 행시하고 그 앞에 줄을 쫙 서는 이 모습인데, 심지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재명의 핵심 참모죠. 핵심 참모인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안 따라갔네요. 이 김용범이 김어준 또 뉴스공장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냐면은 그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원혜 국민의힘 의원하고 대판 부딪혔죠. 대판 부딪혀서 결국은 운영위원장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도저히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는 고함을 막 질러가지고 싸움을 멈추게 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재명의 정책실장인데, 이 이재명의 정책실장이 김어준 방송에 바로 나가서 또 시시콜콜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없는 사이에 뭐라고 하냐면 좀 더 부드럽게 답변하는 훈련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는 또 김어준이 여기에 대해서 또 훈수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는데, 자, 김어준 방송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이야기가 참 걸작입니다. 이재명이 없는 사이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마치 이재명이 그 트럼프하고 한 협상 결과를 디스하는 것 같은, 흉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지금 쏟아내서, 야, 정말 이게 그 협상을 했던, 그리고 협상을 잘 됐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이 맞느냐,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범이 지난번에 조인트 팩트시트가 그때 이제 발표가 됐죠.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은데, 그런데 그걸 발표를 했지만은, 앞으로 미국과 후속 이행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말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핵심 참모로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재명 없는 사이에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트럼프가 그때 핵 추진 잠수함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조선소의 지금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리 조선소의 설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트럼프 발언을 공개 반박을 한 겁니다. 이재명의 참모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공개 반박을 했다. 이게 그 말이 이제 미국에 당연히 전해지겠죠. 협상 파트너인데, 중요한 협상 파트였는데, 맨날 뭐 러터닉 상무장관을 만났다, 뭐 벤센트 재무장관을 만났다, 뭐 그 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가고 맨날 워싱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김용범인데, 그런데 김용범이 일종의 트럼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이것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전부 다 보고가 되겠죠. 보고가 되면은, 이게 앞으로, 후속 협상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다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말들도 했고, 특히 김어준 방송에서 김용범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틀 후에 미국 측이 보낸 MOU 초안을 보고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수준이라고 느꼈다. 을사늑약 하고 MOU를 비교를 합니다. 일본이 강제 합병을 한 그 을사늑약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관련한 MOU를 비교를 해버립니다. 미국 상무부가 만든 문안이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1905년 을사늑약보다 심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협상을 할 것이 더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마치 김어준에게 가서, 김어준 방송에 가서 이재명이 지금 외국 나가고 없는 사이에 시시콜콜 이런 앞으로 협상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재명이 자리에 없으니까 이런저런 충돌들도 막 일어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검사장 18명을 전부 다 이제 고발을 하겠다. 여당 법사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당 법사위에서 고발을 추진을 하겠다고 추미애 법사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청래하고 김병기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좀 모르고 있는, 자기들에게 보고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사위가 또 이렇게 고발을 한다. 18명 고발을 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좀 난감해하는. 어쨌든 원내 지도부는 김병기 같은 경우는 좀 문제를 좀 부드럽게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자기 책무가 있죠. 책무가 있는데 법사위가 더 강성으로 이재명에게 이재명 생각은 어떻게 물어보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추미애 법사위에서 그냥 이렇게 강경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는, 그러니까는 김병기가 당황해 하는,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좌파 정권의 손발이 안 맞는 상황도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